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월 말 대법원의 판결, 우리 고려시대의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네. 그 대전에 있답니다.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서 보관 중인데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네. 이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봤거든요. 예. 좀 독특했어요. 그리고 네. 고려시대 불상이라는 것도 독특했고, 독특하고 저희가 봐도 우리가 흔히 고려 불상에 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상당히 아름답던데요. 아름다웠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게 일본소입니까? 예,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서산, 지금의 서산입니다. 네. 고려시대의 명칭은 서주였다고 해요.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서 1330년경에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금동 관음보살 좌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불상을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왜구들이 약탈해 갔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쓰시마에 지금 가이진 신사, 한자로는 해신 신사라고 해요. 이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국내 절도단이 2012년 10월경에 이를 훔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서 정부에 몰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밀반입된 불상은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요. 예, 2점이 밀반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네. 7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70일 전도 아니고 7년 전도 아닙니다, 지금. 700년 전. 자, 그러면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서산 부석사 소유인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냐, 어. 지금 서산 부석사의 소유이냐, 요 문제하고 예. 애초에 서산 부석사에서 제조되었느냐, 이 문제는 또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7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까 그 절도범들에 대한 절도 등의 혐의가 유죄가 확정이 됐고, 네. 이것 때문에 2015년경에 우리 문화재청에서 죄송합니다. 검찰 요구에 따라서 불상의 제작 시기, 장소, 일본 반출 경위를 조사해서 검찰에 제출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법원에는 제출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그 문화재청에서 방금 조사한 자료를 좀 공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네. 그 자료 공개는 거부했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적어도 고려시대의 서주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은 됐다.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절에서 만들어졌던 불상인데 외구들이 훔쳐간 것도 증명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방금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그 반출 경위에서 예. 이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도둑들이 훔쳐 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상 얘기 잠시 접어두시고 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니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면은 예. 일단 부동산은 이렇게 떠매가지고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상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적은데 뭐 동산 같은 경우는 네. 내 걸 훔쳐가고 그 사람이 또 훔쳐가고 그걸 다시 또 누가 훔쳐가고 막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점유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유치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점유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때 저희가 뉴스 브리핑 때 방송하면서 이걸 네, 얘기했었거든요. 네. 우리 것이 인정이 되는데 네. 왜 우리 대법원이 네. 아무리 판례가 좀 이상했어. 음. 아무리 오랫동안 훔쳐간 쪽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거를 인정해 주지? 음. 그러니까 지금 원고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네. 도둑이 훔쳐간 물건을 주인이 다시 훔쳤을 때 네. 도둑이 주인한테 그 물건 돌려달라고 한다? 네. 근데 그걸 인정해 줘버린 거잖아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판결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도된 내용으로 이렇게 그렇죠. 추론해보는 네, 그렇죠. 추론해보는 추론해보는 건데 예. 법률적으로 보면은 내 물건을 도둑이 가져갔다.
그걸 보고 주인이 다시 뺏어온다. 이걸 점유의 상호 침탈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호 침탈. 내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 뺏어오는 거. 점유의 상호 침탈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 법제에서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도둑이 뭔가를 훔쳐갔다. 네.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적법하게 압수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환부 절차를 거쳐서 그걸 돌려받아야 됩니다. 도둑집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물건 내 거를 네가 훔쳐갔지 하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자력구제가 금지되는데 무작정 그렇게 놔둘 수는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네. 자력구제의 금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때 네.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거나 현장에서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는 안 돼. 이거 우리 거라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그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법리가 네. 동산 소유권 같은 경우에 네. 동산의 경우에 네. 선의취득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취득? 선의취득.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지금 판결문을 보면은 불상이 그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그 있었을 때 우리 절도범들이 훔치기 전에 있었을 때 해신 신사가 불상을 한 60여 년 동안 봉안해서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재청의 여러 가지 조사로 한 700년, 그러니까 500~600년 전 고려 말기에 이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해서 한마디로 왜구들이 훔쳐간 것 같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은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500여 년간 이 불상이 일본에서 소유권이 옮겨졌느냐. 이것까지 이게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근데 이제 그 대법원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이 해신 신사에서 60여 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불상을 봉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 이걸 추론해 보면 결국에 해신 신사는 아주 그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불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 의해서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선이 무과실이다.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다. 5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와. 물론 그 물건이 도품이다. 혹은 유실물이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물건의 2년 안에는 물건 그 그러니까 내가 절도의 피해자니까 돌려주라. 네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건 알겠는데 돌려주라 하고 2년 안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너무 요즘 그가 한일 관계에 관해서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도 생경하게 들려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언론에 보도되는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법리들 가지고 부딪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점유의 상호 침탈이라고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올해에도 유치권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그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하신 분이 수리비를 안 주니까 건물주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점유해서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용역회사 분들을 동원해서 이 그 대금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쫓아낸 거예요. 건축하신 분들을. 그러자 다시 이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쫓아내고 나도 또 사람 동원해서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복수가 복수를 한다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 처음에 PD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대로 아니 원래 주인 아니었냐. 그래서 올해 이 대법원에서 원래 주인이 그런 식으로 자력구제를 해버렸으면은 뺏어간 사람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는 걸 보면은 이 사례가 우리가 상식대로 아니 주인이 가져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1심 법원은 이 불상은 그 서산 부석사 소유가 맞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마 점유상호 침탈 문제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문화재는 또 약탈 문화재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서산 부석사 소유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힙니다. 네. 항소심에서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거든요. 네. 지금은 명칭도 서산이에요. 서주가 서산입니다. 이 서주가 서산 맞냐? 예. 네. 그렇게 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선의 취득의 문제, 네. 시효 취득의 문제를 또 이렇게 고려하신 거죠. 어. 2심에서.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는 서주 부석사가 서산 부석사는 맞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년이나 지났다. 선의 취득도 방금 10년이라고 선의 취득도 있고 시효 취득 10년 지나면 자기 거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6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결과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1심은 문재인 정권 때였고 2심부터는 윤석열 정권 때였다. 이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네. 예.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이제 네네. 다른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대법원이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이냐 싶으신데 서산 부석사가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면 그 불상이 지금 누가 가져야 될 것이든 당신이 다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돌려줘라라고 판결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소유권의 향방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반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돌려줘야 할 나라의 입장과 돌려달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막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외교장각 도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파리 프랑스. 도서관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 500년까지는 아니죠. 조선 말기니까 10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그걸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경우는 병인양요 때 약탈됐다라는 게 우리 측 기록에도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법적인 의미의 소유권은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영구 임대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그러니까 됐어요. 아예 돌려주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나 네. 우리나라에게 영구 임대로 그러면 그 고려 불상도 우리한테 영구 임대 빨리. 그래서 지금 외교장각 도서 같은 경우는 네. 2010년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해서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 5년 돼야 한다. 근데 그 기간이 영구 갱신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네. 2011년에 실제로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환된 거죠. 실제로 또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 도서관에서 보관되고 있던 아즈텍 달력. 네. 가끔씩 이렇게 뭐 지구 종말의 날 하면 나오는 그 네, 마야나 네, 아즈텍 마야. 달력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달력을 지금 이 사례처럼 멕시코 분이 훔쳐왔대요. 훔쳐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반환해라. 문화재를 왜 우리 문화재를 훔쳐가느냐. 네. 그래서 반환해라고 해가지고 양국이 협상 끝에 역시 소유권은 프랑스가 소장은 영구토록 멕시코가 한다라고 협의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약탈의 문화, 식민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문화재는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구 임대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에서 돌려줘라라고 판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소유권자가 우리나라 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받은 쪽에서는
반환해라라고 할 텐데 네. 방금 제가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 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상이 해신 신사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해신 신사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반환한다는 거죠. 이상 그냥 주지 않아도 되네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까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네.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저기 일제 강도 황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배상해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대법원 얘기 안 듣잖아요. 네. 우리도 왜 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 소유권의 향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비판이 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있는 판결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일본 관방부 장관의 이 얘기가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얘기인지 사실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최고법원에서 확인됐으니까 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단 그런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인지 그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 아즈텍 그 멕시코 사례나 기존에 우리 외교장각 도서 사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것이 국제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 규범에도 1970년대에 이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개별 국가가 가입했느냐 말았느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95년에는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 등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서 이 협약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협약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가입되지는 않았답니다. 아직. 하지만 이 국제 규범이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까지 고려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불상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거기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네. 모조리 다 약탈 문화. 그 문화재 다 돌려주면 네. 그 박물관 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23만 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집계된 게요. 근데 그게 전 세계 27개국에 걸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40% 이상 9만 5천여 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된 겁니다. 이거 봐. 예. 지금 이 하나의 사례가 엄청난 도화선이 될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정부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국내법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어떤 규범에 입각해서 예, 소위 문화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국가니까 네네. 각 규범에 입각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 또 우리가 심각하게 또 생각해야 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 돋보기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